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님입니다. 자, 국사 이모님 상담방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여러분 질문을 답변해 드리려고 왔냐면요. 바로 이 기출족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기출족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시대별로 구분해서 매일 조금씩 매일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례대로 일정량을 정해서 푸는 게 좋을까요? 사실 혼자서 여러분 이제 기출족보를 푸실 때 이런 고민들 하세요. 그래서 어떤 답을 해드릴까 좀 고민했는데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출족보가 어떤 책이고 또한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여러분 진행되는지 그 전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런 어떤 고민하실 때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이런 시간을 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출족보 표지부터 좀 다르죠. 여러분에게 이 기출문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시고 좀 끝까지 잘 못 푸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표지부터 좀 바꿨습니다. 자, 표지를 좀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작은 여러분 싹이 모여서 싹이 다시 커져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다시 큰 숲이 되듯이 우리도 작은 여러분 문제들 하나하나를 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큰 결과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청년 작가분에게 여러분 요 표지를 여러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표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어떤 큰 합격의 나무가 되자는 그런 의지를 담아드렸고요. 틈틈이 여러분 이 푸른색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내용부터 볼게요. 기출족보 2000제 사용 설명서부터 말씀드린다면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이게 여러분 제가 10년째 쓰고 있는 주요 카피입니다. 왜냐면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출문제 푸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푸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출족보 2000제는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 키워드별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 문제가 615개였고요. 유제가 1733개인데 작년보다는 기본 문제가 줄었고 유제가 좀 더 늘었어요. 기본 문제란 뭐냐면 가장 그 단원의 기본적인 걸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유제는 바로 그 기본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출제자는 기출문제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근데 또 기출문제가 변형돼요. 왜냐면 그 기출문제가 왜 기출됐을까요? 중요했기 때문에 기출됐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는데 그대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변형시키고 사료를 바꾸고 밑에 있는 사제를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그게 유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유제를 보다 보면 그 다음번에 2019년에 변형될 문제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드리는 게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 공무원 선생님들 기출문제 다 여러분 훌륭하죠. 다 어떤 피와 땀이 담겨 있지만 저는 저의 수능 10년 그리고 공무원 강의 16년에 가장 많은 노하우 콘텐츠를 이 안에 잘 녹아서 수험생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서 합격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제시해드렸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일단은 구성을 볼게요. 공무원 기출문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 문제가 공개된 해부터 2018년까지 주요 문제 재구성했는데 그냥 문제 다 싸그리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문제는 뺐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을 재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수능 문제 안 넣어드렸어요. 그럼 최근 수능 문제 아시죠? 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7차 교과 과정에 있었던 수능들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수능 문제 중에 정말 쓸만한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낸 문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제시해 드렸습니다. 특히 화보나 사료나 지도 관련 문제들이 수능 문제로 많아요. 그 다음에 한국사 검정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11월 3일인데요. 한국사 검정이 42회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 시험마다 50문제면 여러분 그 42회 문제 다 못 푸세요. 그 중에 정말 난이도 최상의 문제들만 골라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초창기 1회부터 10회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 특히 9급, 7급에 특히 7급에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올해도 여전히 제시해드렸고 또 하나 조금 좀 쓸만한 문제도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지문 OX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집어넣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 문제 중에 사주 중에 하나는 정말 쓸만해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은 추가 지문 OX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 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인강 랜선 제자분인데 이제
혼자서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아 추가 지문 OX에 뭐 과거에 입법고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푸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 2017년 하반기 자 국가직 자 문제 그리고 2018년 자 우리가 4월에 있었던 국가직 국어 문제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런 추가 지문 OX 좀 그런 옛날에 좀 40패턴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훈련하셨는데 그 올해 문제가 너무나 그게 도움이 됐다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약간 이거 너무 오바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수험생을 위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뭐 쉽게 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쉬운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출문제가 여러분 자 3개가 있어요. 자 간추린 기출 300제 그 다음에 연간 기출 그리고 기출족보 2000제가 있는데 간추린 기출 300제는 여러분 우리가 올인원 선호학사에서 함께 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네? 그러나 우리는 상위권 1%에 가야 돼요. 연간 기출은 일종의 기출족보의 추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의 1년 동안 했었던 기출문제를 모아서 제가 8시간에 거쳐서 한번 쫙 풀어드리는 그런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좀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 수업을 다시 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구급, 취급 합격생들이 기출족보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록. 여러분 사실 저는 부록조차도 신경을 써요. 일단 부록에 여러분이 유네스코 관련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여러분 헷갈려 하셔요. 그리고 또 설마 나올까 이런 생각 하시지만 나온다는 거 강조하고요. 그래서 선학사 2권에 제가 부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록 파트 2권의 부록 파트에는 일단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여러분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 갖고 여러분이 또 한번 자 그런 자 문제들 여러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하세요. 한국사 검정에 그런 문화 관련 문제들, 특히 궁궐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점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록 이 뒤에 맨 위에 구석에 요만큼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에서 궁궐 관련 즉 뭐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이런 주요 궁궐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그냥 이론 한번 정리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30분만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이런 저한테 시행처별 국사 문제집 좀 내주세요. 그럼 저는 안 내드려요. 왜냐면 저는 제가 너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오세요. 시행처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강의만 16년째 했어요. 그 전에 수능 강의 10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07년에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모든 문제들 다 여러분 매번 시험 문제 나오면 그날 당일날 여러분 정말 다 정리해서 해설 강의에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거기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또 돈을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카페 오시거나 자 저희 국사.co.kr 홈페이지 오시면 시행차별 한국사 문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자 올해 1년 또 문제를 넣어드렸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부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수험생들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아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용설명서 말씀드리면 꼭 이론서와 병행하라.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출문제 진짜 많이 푸신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동영 문제 풀이 때 문제를 보면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어떻게 문제 잘 냈냐고 막 박수 쳐주세요. 그럼 제가 몇 점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씌웠죠. 뭐냐면 여러분은 선생의 문제 감별사가 아니에요. 선생이 시험과 똑같은 그런 문제 냈을 때 맞히셔야 되는 여러분은 수험생입니다. 맞히셔야 돼요. 맞히셨고 그 중에 3문제 틀리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제가 여러분의 정말 100점 맞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틀리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패턴에 맞춰서 일단은 자 80% 내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저 구석에 있는 문제 3문제 내서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해드리고 소거법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문제를 자 내드리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자 그 제재가 뭐냐면 기출문제만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좀 제가 좀 한두 문제 기출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히세요. 근데 기출문제를 50%만 바꾸면 틀리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론의 힘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험생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그 뽑는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세요. 그 이유가 이론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이론서와 병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희 제자분들이 자 선호학사 이론서와 병행할 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론 내용 자 제가 늘 이렇게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선학사 이론 강의 계획서도 있고 기술족보 이론 강의 계획서도 있어요. 두 달 단위 강의니까. 그러면 그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론을 빠르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출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론서대로 이론서가 이제 시대서로 나오고 당연히 기출족보도 시대서로 나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N수생 분들이에요. 또는 올해 1차 합격했어서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부터 다시 맘 잡고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서울시 아직 발표 안 났어요. 그럼 이제 물론 최종 합격해야 되지만 또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류사로 간치는 선호학사로 이론을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 어느 합격했다는 얘기는 1차 합격했다는 얘기는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동안 다른 분들은 더 열심히 이론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은 이제 이론 압축 강의, 단권화 강의인 분류사로 간치는 선호학사로 하실 때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출족보를 분류사로 간치는 선호학사와 같이 맞춰서 하십시오. 독학의 경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여러분 일단 선사시대 및 자 초기 국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고대 국가부터 여기는 정치사잖아요. 그러면 정치사가 쫙 먼저 나가면 정치 파트만 골라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투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 60%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파트 다시 공부하시고 쫙 이론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기출족법 자 정치 파트 아니 경제 파트 보시고 그런 식으로 사회 파트 보시고 문화 파트 보시고 다시 또 자 근현대사 정치 파트 공부하고 기출족보의 정치 파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약점을 자 나의 약점이 뭔지 내가 뭘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거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출족보 보실 때는 이론서와 같이 병행하시고요. 뭐 저의 이론서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훌륭한 이론서, 훌륭한 요약집과 같이 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여러분 자 이제 요거 사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합격수기 보시면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빨간펜 선생처럼 이렇게 막 체크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요게 있어요. 자 이렇게 네모가 4개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내가 확실하게 풀었어요. 기본문제 풀었다면 자 여기에 O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X에 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긴 풀었어요. 근데 좀 애매해요. 그러면 아마 이 문제 다음번에 또 이 문제 살짝 변형시키면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뭔가 맞췄든 틀렸든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삼각형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문제집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신다면 이 내용이죠. 이렇게 자 회독수와 함께 문제 오답 유형. 그래서 문제를 확실하게 알면 O 그 다음에 애매하면 삼각형 문제를 내가 틀렸으면 X 이렇게 하시면 다시 두 번째 보실 때 여러분은 틀린 문제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애매하게 봤던 X 표시만 보시면 어느새 여러분 3회독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얘기하면 자 기출족보 1245번 자 기본 문제 자 4번이라는 기본 문제가 있는데 자 일괄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124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와 이제 유제 사용법 알려드릴 텐데 초심자의 경우 여러분 지금 저는 선생님 11월에 쌤의 강의 처음 들어요. 이론 강의 처음 들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기출족보 구입하셔서 자 요거 같이 보세요. 기본 문제만 보세요. 그럼 여러분 600개 보십니다. 600개를. 그래서 이 600개 같이 보셔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 관련 문제를 제가 과거에 육해한국사 능력 고급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2015년 기상직 7급 2011년 사회복지 9급 여러분 이 한국사 검정이 오지였는데 이 오지를 4주로 바꿔서 여러분 별로 뭐 나머지 별로 바꾸지 않고 그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정조가 어떤 업적했는지 정조의 줄론 탕평체 자 정조의 개혁세력가들 라면 정조의 정책 중에 초기의 문신제 뭐 규장과 통공정책 등등등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론서 또는 자 뭐 기출 간추린 이런 걸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초신자들은
이론에 더 주력하시면서 그 정도 기본 문제만 빠르게 보시고요. 두 번째 회독할 때는 유제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한 N수생부들은 당연히 기본 문제와 유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정주의 경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주, 자, 유제 볼까요? 유제 4-1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루 문제. 2018년 지방직 7급 사루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루 학습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4- 또 다른 사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4-3 또 다른 사루. 4-4 또 다른 사루. 이거 뭐 사루라기보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5 뭔가 여러분 지문이 나왔으면 뭔가 홍제전서 그의 정책. 자, 그 다음에 4-5 뭔가 어떤 정조의 책이기. 그 다음에 4-6 또 척사학교라는 정조의 천주교 관련 정책 사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4-8 정조의 또 뭐 정책 중에 하나. 그럼 지금 뭐예요? 하나도 공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4-9 다시 또 어떤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상은 왕이라는 뜻인데 자, 어쨌든 자, 이 왕에 대해서 어떤 얘기. 그 다음에 4-10 또 이 왕이 어떤 책을 갖고 온 얘기. 자, 4-11 또 왕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 자, 4-12 자, 지방직 7급 문제에 화보가 나와서 사실 이런 거는 수능이나 한국사 검정 화보거든요. 한국사 검색에 나왔던 자, 한서 가기 위해서 이 한강의 다리, 자, 배달이 났던 이 화보 나와서 또 자, 물어보는 문제. 자, 4-13 자, 2015년 서울 7급 정조가 8일간 자, 창덕궁에서 나와서 한강다리 건너서 수원성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이건 사실 이것도 한국사 검정 기출문제였어요. 자, 4-14 기상직구급. 자, 정주의 어떤 정책 관계된 화보 나와서 자, 이게 가가 뭐고 또한 나를 건축했던 시기, 즉, 자, 정조 때 수원성과 관계된 얘기. 정약용도 물어보고 정조도 물어보고 시기도 물어보는 진짜 여러분 최고의 문제. 또 이렇게 기상지 문제 책들 나와서 또 이왕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 이렇게 기본 문제, 정조 같은 경우 기본 문제가 하나면 유제가 지금 이렇게 15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유제를 또 한 번에 다 풀려면 정조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껴서 보세요. 왜? 회독수를 많이 높여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 기본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서 봤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조의 정책 자 너무 벅차면 기본 문제만 보고 유제는 한 5개만 봐도 돼요. 자 지금 딱 보면 유제가 지금 자 1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다 정조만 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오늘은 조선 후기 정사가 보는 게 내 오늘 목표예요. 나에게 주어진 공부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러면 정조만 보면 여러분 1시간 훅 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유제를 기본 문제와 유제 한 5개만 보시고 다시 정조의 정책을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또 이해독할 때, 자, 나머지 안 풀었던 유제 보고 또 다시 정조 업적 보는 거예요. 왜? 출제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고 우리는 그 바꿀 때마다 매번 어머 또 틀렸어. 그렇게 맨날 나오는 정조인데 또 틀렸네. 이거 아니라잖아요. 틀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맞추러 가는 겁니다. 냉정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학교 소개 속에 있는 자 기출족보 관련 글만 빠르게 모아놨어요. 3개만 올해 합격 속에 3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 친구 자 올해 여러분 이 친구가 아주 빠르게 합격한 친구여서 지금 1년 미만의 합격생들만 갖고 왔는데 저는 기출족보를 3번째 봤다는 것을 3번 돌렸습니다. 자, 3번째 돌렸을 때 가장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홀수 또는 짝수범만 푸는 것이 성격사 안 돼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저희 OX 인터넷 그거 자기의 암기법도 촬영했던 친구였죠. 자, 이 친구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정말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3번 돌렸니? 그랬더니 자기 성격상 안 돼서 정말 무식하게 1번부터 끝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독 2회독 너무 힘들었지만 언제 다 풀지 언제 끝나지 맨날 이 장수만 1페이지 아직 멀었네 2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3회독 다 풀었고 모의고사 때 또 병행했고 그러다 보니 늘 여러분 제가 동력 때 이렇게 상위권 점수들이 쫙 나올 때 자기가 상위권 10% 들었고 1등도 자주 했고 결국 10% 안에 꼭 들었고 그리고 올해 아주 빠르게 경기도 9급에 합격했습니다. 1년 안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스트였어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작년 9월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합격하셨어요. 또 하나, 자 2018년 국가직 세무지 9급에 합격했던 분, 자 종합반이 2월에 끝나고 바로 이어서 단과를 3, 4월에 듣고 단과 끝나고 기출문제 2000채를 4번 반복해서 풀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2000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며 모르는 문제 다시 보고 틀린 내용을 다시 기본서 보고 이렇게 복습. 이 친구는 제가 하라는 대로 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 이 앞에 있었던 정성은 학생, 자 성은 학생보다 여러분 좀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차별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여러분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수험생의 기본을 했던 친구.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짧은 분들은 이제 자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018년 자 일단 저는 2017년 9월 말까지 선생님의 오르는 신화 강의를 인강으로 1회독 하고 한 번 더 빠르게 1.8배수로 또 1회독 하고 하반기 추가시 대비로 자 실전 자 500제 듣고 길조브 2000제를 실강으로 틀린 이분 실강으로 들으셨네요. 그리고 다시 오답 정리하면서 다음날에 들은 부분을 다시 또 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답이 나오죠. 자 이제 기출족보 들으실 때 여러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만일 내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강의와 함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올인원 선호학살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기출족보 강의 듣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출족보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출정보 보면서 문제 푸는 안목, 그 다음 이 중요한 강약의 조절, 그리고 이론을 더 보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강의 듣고 또 기본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강의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벅차지만 실력이 확 올라가는 단계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론을 들으시면서 그때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 문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주어진 시간도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매일 보시면 안 돼요. 국사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두 번에 한 4시간, 4시간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다면, 일요일날 다시 2시간씩, 여러분, 5과목을 다시 한번 보실 때, 기출족보에 틀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짧게 1시간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1시간 정도는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공부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게 회독수를 많이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이제 저희는 자 내년 4월 내년 6월 이제 여러분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11월 12월 우린 정말 기출족보를 통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상위권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벅차지만 남보다 더 빡세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랜 여러분 이 공무원 강의를 했던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실력이 좀 더 올라가는 자 그런 여러분 자 기적 같은 경험을 자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1월이 됐네요. 초교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저는 또 자 다음 주 기출족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를 기원합니다. 선우빈입니다.